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해보죠. 오늘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장의 영향일까요? 중국의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악재도 불구하고 중국장이 아시아장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비교적 우리는 또 강한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탄력이 저하되는데 두 프로는 어떻게 볼지요? 자,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 대표님, 오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이 됐고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코스닥을 담아가면서 시장이 오후장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 막판에 힘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평가를 해본다면 미장 따라가서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장이 전일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을 지금 5천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이 이와 맞물린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기관이 지금 1,9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불리는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단 지금 전체적인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곤 있지만 뭐 여전히 이제 그 테마 내, 그 세부적인 테마 내에서 지금 수완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HBM3나 뭐 이쪽으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3, 뭐 전장, 온디바이스 이런 뭐 세부적인 그런 이제 테마를 갖고 순환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소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미치곤 있지만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2차 전지 사랑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뭐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보다는 개별적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조금 매수세 그러니까 순환매가 아마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개별주의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차 위원님, 어제 보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사가 차지하는 시장 안에서의 시총 상위 비중이 지금 5월에 살짝 늘었다가 올해 3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 평가를 반영하는 이 기업 가치, 이 시총이 의미하는 것이 지금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계속 단타만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임순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개별 종목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주도주군들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라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외에 어떤 업종들이 뚜렷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일단 두 업종 자체가 일단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올랐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조선주들이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익률 내기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면 작은 종목단에 있는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다 보니까 오늘도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를 빼고 나면 나머지들 뭐 좋다라고는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해서 수익 내기는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 아니면 추세가 없는 장의 모습 아니면 나름대로 향후 장세를 대비하는 장세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봉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봉의 크기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개별 종목 트레이딩도 쉽지 않은 구간이죠. 하지만 현재 지금 봉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붙잡아져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더 매매하기가 쉬운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 초만 하더라도 지수 신경 쓰지 마라. 무조건 주도주를 잡아라라고 했을 땐 지수가 우상향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도 지수가 붙잡아주니까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수를 보지 않고 개별 종목을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우리의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고 때로는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면 그때는 어떤 종목도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국내 증시에 산타랠리가 예상보다 먼저 찾아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제 1월 효과 까치랠리를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봐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가 없다면 1월 효과 이 까치랠리를 대비해서 주도주를 지금 미리 담아보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후자의 손을 크게 들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을 때 향후 장세를 대비한다라고 언급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향후 이제 장세가 당장 1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좀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이제 랭킹 코너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92년서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린 증권사 보고서가 네. 올 초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면 12월 달에 장이 조금 지지부진했으면 1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거의 80% 이상. 12월 달에 강했으면 1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한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오히려 머물러 있는 장세라고 본다라면 저는 1월 효과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022년 12월에 음봉이었습니다. 월봉이. 2023년 1월이 양봉이었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다 똑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저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지금 주도주군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시세를 내는 것보다는 1월 효과를 기대보는 정말 좋은 그 기대감을 버릴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11월에 11% 올랐고요. 코스닥이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굉장히 적은 거래일수만 12월이 운용이 되고 있긴 한데 양시장 모두 다 월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1%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내달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임 대표님,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지 지금 차 위원님 말씀대로 내달을 준비해서 주도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보면 AI, 온디바이스 쪽으로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정통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 시장 주도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을 모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종목 장세 안에서 기회를 보는 게 나을지 오늘 보니까 바닥권에서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종잡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최근 이제 움직임을 본다라고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뭐 빠른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테마주 자체가 지금 하루 이틀 상승을 하고 연속성을 못 가지고 다른 테마를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 이런 단타성 순환매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뭐 단기 트레이닝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이 흐름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이제 테마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돼서 이제 매물이 나올 걸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만큼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까치 효과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 쪽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이제 매출이 3분기 이후서부터는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뭐 IT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그런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미리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내년에도 업황 개선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 조선이나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알겠습니다. 힌트를 좀 얻어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매일매일의 기회를 놓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특징주 안에서도 기회를 한번 볼게요. 임수재 대표님,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전원 계약 성사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환호했는데 차트를 놓고 보니까 5월 31일에 딱 97,000원 최고가가 나왔고 딱 어제가 저점이더라고요. 47,900원. 고점 대비 50% 빠졌다가 오늘 26%. 절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그렇죠.
달리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계약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에서 나온 공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룹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 나왔었던 얘기는 네. 6개월은 그룹 활동을 하고 6개월은 개별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오. 이제 시장 이제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이제 시장 얘기와 같이 6개월만 그룹 활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블랙핑크가 전속 계약을 했을 때보다는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가 계약을 하면서 과연 계약금을 얼마만큼 지급했느냐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이요? 네, 그렇죠. 만약 지금 시장 예상이 나왔었던 걸로는 만약 블랙핑크 전원과 뭐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개별 활동과 그룹 활동이 나눠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네. 일단 좀 더 주목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엔터지 전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음원이나 그다음에 공연 수익 등이 계속 좀 확대될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부 뭐 K-팝 그룹의 이제 뭐 초도 음반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지역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K-팝에 대한 팬덤 현상이 계속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엔터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타픽이 지금 YG는 좀 더 지켜봐야 되면은 4사 내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진 않으시는 거죠? 네, YG보다는 뭐 네. JYP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유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일단 여쭤봐 뭐 현재 그 3단계 아이돌이 이제 비처가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싱글이 오픈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 비처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영업 실적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투자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우리기술투자가 추가 강세가 나왔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계속 달리죠. 점 상의 움직임으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흘째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달리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앞서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나왔는데 사실 한화투자증권보다 이 우리기술투자 쪽에서 두나무의 지분이 많아요.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수연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투자는 오히려 음봉,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를 달립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쪽의 기회는 어느 정도나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회를 노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잡히면 그때부터 고점이죠. 그게 고점입니다. 물량이 없는 것이 잡히게 된다라면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과 관련해서 워낙 거래량이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렇게 시세를 내는 것이지 저걸 내가 잡는다? 저게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매물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필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물 작은 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잡힐 수 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었던 분들이 일단은 제도권에서 나름대로 ETF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수급, 반감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금리 그런 반경? 얘기들은 네. 뭐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시 부각이 됐다? 글쎄요. 뭐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나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격도를 벌리고 있다는 것,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를 벌리고 있다는 것이 좀 다소 우려스럽고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급격한 변동성이 걸릴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다라면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된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도를 높이면서 시장을 항상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엑시트하는 그 기회를 잘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챙길 때 오늘 마이크로플라즈마라든지 바이오 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서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반도체가 기회라면 정통 메모리 반도체 말고 오늘 또 온디바이스 AI도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서 저전력 키워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주 반도체도 반등, 또 퀄리타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다 반등을 주는데 제주 반도체 워낙 강하게 달렸습니다. 다시 레벨업 움직임 2차 랠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좀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온디바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네.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 저는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세가 좀 급격히 나타난 상황, 그 다음에 앞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네.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각광을 받지는 못했었던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새롭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가 분출하고 네. 윗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좀 상황을 보시면서 주변주들과 같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 의원님이 보시는 반도체 좀 토픽 분야는 뭐예요?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들이 여전히 꾸준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공정 관련 주식들도 여전히 모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빠르게 시세를 내겠다? 이제 그거보다는 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에 유효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요. 좀 엇갈리죠. 에코프로, BM, 머티리얼즈 이쪽으로는 좀 빠지는데 LNF는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이 외국 우려 기업, 미국 쪽에서 지정 이후에 차근차근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시간대에도 애프터 브리핑에서 좀 자세하게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자리가 잘 잡아가는 걸로 봐서는 2차 전지 양극재 펀더멘털 안 좋다고는 하지만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한가? 이런 기대를 품게 되는데요. 일단 기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분리막이나 그다음에 전액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랐지만 뭐 빠지는 거는 뭐 그런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리막 관련돼서 이제 지금 IRA에 이제 FEOC 관련돼서 지금 여러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 진출이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세가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분리막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이제 리포트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한 25%대로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40% 후반대였기 때문에 그와 한 절반 정도로 지금 판매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판매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분리막 관련된 부분도 일단 뭐 업황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실적 증가세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임 대표님 네. 가져오셨어요. 지금 저점에서 많이 거의 올랐죠? 100%? 네, 100% 가까이 올랐죠. 괜찮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왜냐하면 해운주들은 또 같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오를 땐 같이 이야기 그렇죠. 나오다가. 해운주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네네. 근데 국내 이제 운송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국 물류 관련돼서 이제 전담으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국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직구하는 금액이 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8,200억으로, 네, 작년보다 100%는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관련된 물류량이 한 260% 정도 늘 만큼 이런 알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를 좀 강하게 이제 끌어올린 거고요. 뭐 일단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시기에 눌렸을 때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이 한 달 동안 72만 주, 뭐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20만 주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지금 한 11만 원대 이하에서 좀 사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은 9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효과 오늘은 뭐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이커머스, 광고, 결제 다 좋죠. 그 전부터 올랐던 물류 가운데 강자 CJ 대한통운 알리와 함께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손절 라인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9만 5천 원까지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용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